한국 반지하 생활도 가격 급등으로 이제는 고속도로 가족 일본 뉴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만비키 가족입니다. 만비키는 물건을 사는 채하다. 훔치는 행위나 훔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며, 이 말이 뜻하는 대로 도둑질로 먹고 사는 가족 이야기가 만비키 가족입니다. 말은 가족이지만 실제 혈연 관계는 아니며,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로 우연히 만나 살게 됐을 뿐입니다. 할머니 하츠에의 연금이 주 수입원이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오사무와 아들 쇼타가 마트에서 점도둑질을 하고 엄마인 노부요와 노부요의 동생 아키는 아르바이트로 쥐꼬리만한 돈을 가져올 뿐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빈곤과 가족 간 폭력을 드러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실제 사례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치를 세상에 알린 최악의 영화, 이 영화가 흥행하면 도둑질이 성행할지 모른다. 도둑질을 정당화하다니 무서운 영화다 라면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당시 수상이던 속이 좁은 아베는 침묵으로 이런 비난 대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화에서 아버지 오사무와 아들 쇼타가 벌이는 마트에서의 점도둑질은 일본 방송사에서 시리즈물로 제작될 정도로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비키 피해가 심각한 마트에서는 민간 경비 회사에 용역을 맡겨 지맨이라는 직원이 마트 내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러 온 손님으로 위장해 만비키를 적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엄마 노부요와 노부요 동생 아키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것도 4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일본의 실제 취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할머니 하츠에가 죽자 집에 안매장하고 할머니의 연금을 계속받아 사용하는 장면도 일본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는데 급급한 일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비슷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 혐한을 유도하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6월 7일 육한 후지는 어느새 사치스럽기까지 한 한국의 반지하 생활, 가격 급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이제는 사회 상황을 반영한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고속도로 가족을 언급하면서 고시원과 반지하 전세 제도에 대한 비난몰이를 합니다. 영화에서 주목받은 반지하 주거이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속 급등해 이제는 반지하 물건조차도 싸지 않다. 반지하라고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서울 시내에서는 1인 가구용 반지하 원룸조차 비싸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한국인은 말한다. 기생충에서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넓이는 있었다. 의외로 진짜 저소득자 층에게는 사치 물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 일본에서도 공개된 한국 영화 고속도로 가족이다. 이 가족은 고속도로 서비스 에리어를 전전하며 텐트에서 산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남에게 2,000엔 정도의 돈을 빌리면서 푸드코트에서 연명하는 매일. 아주는 아니지만 반지하 물건조차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고시원으로 불리는 간이 숙박시설에 사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래는 수험생이 시험 공부하기 위한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비싼 집세를 낼 수 없는 학생이나 지방 출신자,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의 거주자는 지난 10년간 늘었지만 재해 등에 취약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에서는 많은 반지하 주거지가 침수 피해를 당해 사망자도 나왔다. 고시원도 화재가 자주 보도된다. 객실로 채워진 건물은 복도와 출입구가 좁아 사망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끊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사기 피해가 표면화되어 피해액은 수백억 엔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집세가 공짜가 되는 전세 제도가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자산 운용하고 계약 만기에는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다.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이 보증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아 자살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시대 고속도로 가족처럼 주거를 갖지 않는 것이 리스크가 적은 것 아닐까.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결코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데다 과도한 일극 집중은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합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 심리적 G8에 들어간 나라이고 과도기로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다. 고속도로 가족도 일종의 노마드 워커라고 생각하면 문제없고 코리아는 더욱 발전해 풍요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안 봐도 되고 신경 쓰지 말고 혼자 해라. 다음 댓글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려되고 있었지만 붕괴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 하락해 고공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그것대로 중요한 것이지만 고공행진할 경우에는 주머니 사정이 허전해진 서민에게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서울 근교에 인구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일 텐데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부유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있어도 특수 사례일 뿐이다. 이제 일본만큼 세계에서 낙후된 빈곤 국가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초라한 나라다. 한국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여유 교육의 결과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을 넘어선 경제 강국이 됐다. 곧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망상으로 자랑한 실태가 이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을 말하는 것인가 일본을 말하는 것인가. 주거는 주소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소가 없으면 개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주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등록 지자체가 그 사람들을 몇 곳에 모아 관리해 갈 수밖에 없을지도. 이제는 숙소도 적어지고 있다. 이상입니다.